이제 그만하세요. 왜 우리 며느리한테까지 그러세요? 뭐라고요? 지금 화내는 거예요? 이 집 시어머니는 저예요. 우리 며느리한테 단 한마디도 더 하지 마세요. 참다 30년 만에 터트린 이 한마디에 시댁에서 난리가 났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평생 묵혀왔던 한을 터뜨렸으니까요. 저는 평생 시댁의 눈칫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누이는 제가 시집 온 그날부터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언니 집안일을 이것밖에 못해요.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웠어요?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가 던지는 비수 같은 말들은 제 마음에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음식간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청소가 완벽하지 않아도, 심지어 제가 입은 옷차림까지도 모두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늘 기죽어 살아야 했고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비난과 잔소리를 들으며 3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다짐이 점점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절대 내 며느리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 바로 그 다짐이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서러움을, 제가 흘렸던 눈물을 다음 세대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품었던 단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당하며 살았기에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내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나 같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고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똑 부러지고 착한 아이입니다.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부터 저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고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도 내가 힘들면 우리 그냥 사다 먹자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집안일에 대해서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잔소리 대신 칭찬과 격려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따뜻하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저를 믿고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면서 웃고 떠들기도 하고 가끔은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저렇게 사이좋은 경우가 어디 있냐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고부관계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 엄마처럼 저를 편하게 대해주었고 저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오랜만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거든요. 사실 시누이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간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독립한 후에도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했지만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자주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시누이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향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마당에 잠깐 빨래를 널러 나간 사이 시누이는 부엌을 슬금슬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까지 들여다보더니 소파에 앉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냉장고에 반찬통이 왜 다 저 모양이야?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좀 봐. 요즘 애들은 청소도 제대로 안 하나 봐. 왜 이렇게 더러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제가 들었던 바로 그 말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제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시누이의 날카로운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30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성을 잃을 만큼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 참았던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내 며느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폭발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시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뭐라고요? 아가씨 잔소리 때문에 제가 30년을 기죽어 살았으면 이제 됐습니다. 왜 이제 와서 우리 며느리한테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냉장고 정리 못한 건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못한 거예요. 며느리는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요즘 애들은 다 이 모양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야지요. 저는요, 우리 며느리가 집안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자기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가씨가 원하시는 완벽한 며느리, 이 집에는 없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며느리한테 단 한마디도 꼬투리 잡지 마세요. 이 집 시어머니는 저예요. 제가 우리 며느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 못합니다.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언니가 이러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저도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집살이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히 저 때문에. 괜찮아. 우리 며느리.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이 처음이야.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절 지켜주시는 분이.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는 저희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굳이 연락하지 않고요. 시댁 친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오고 친척들이 내가 너무 심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며느리를 지키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난처해했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자 결국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참았던 거 내가 미안해.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며느리도 지켜야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한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며느리를 지켜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낡은 규칙에 갇힌 며느리가 아닙니다. 며느리를 지키는 든든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저희 고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관습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합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부관계입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에게 행복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